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계수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석중복록이라 하는데, 석중복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계수일간이 정화를 만난 관계인 석중복록은 계수가 정화를 만나면 편제에 해당하는데, 남명의 편제는 아버지, 숙부, 고모를 상징하며 이 계수일간에 경금이 정인이 되기 때문에, 정인에서 보면 이 정화가 이 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또 아버지의 형제들인 숙부나 고모를 상징하며 첩과 첩의 형제들, 그리고 이 계수일간의 병화가 정제이기 때문에 이 정화는 계수일간의 첩과 또 첩의 형제 또는 형제의 처인 제수를 상징하고, 여명에게는 아버지, 아버지의 형제 또는 시어머니, 시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시주에 있는 편제는 외손자 등을 상징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육친적 관계에서는 수많은 변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주의 구성을 보고, 여기가 정제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편제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것이 어떻다라고 한마디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즉 가령 계수일간이 정화를 만나면 편제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정화가 가령 정유로 왔다. 그리고 6월 달에 월지가 6월이고 일간은 계수이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인 이 정화가 유금에 앉아서 왔기 때문에 유중신금이 편인이지만 이 신금이 나의 친어머니가 된다 그래요. 이처럼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 중에서 신금이 투출된 것이 없고 경금이 투출이 되었다면 이 경금이 나의 정인 어머니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는 그래서 육친의 변화하는 상황을 알아야만이 육친, 사주에서 나타나는 나의 육친의 희노애락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그래요. 정제가 노력의 결실에 의한 직업에서 얻어지는 재물, 즉 원래부터 타고난 사주의 재물이라면 편제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한 재물에 해당하고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에 해당하는데, 그러므로 재물에 이동이 많은 유통업을 비롯한 장사로 얻는 재물에 해당하는데, 어느 날 복권에 맞는다거나 사놓은 땅이 오른다거나 증권을 하여 큰 돈이 된다거나 하는 움직이는 물상으로 유통과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 이 편제의 성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도 돈이 나를 따라야지 강제로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강제로 증권을 하고 계모임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돈이 붙어오지를 않나. 내가 아무리 TV 속에 있는 탤런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요. 마찬가지다. 돈이 나를 따라야 돈이 되는 것이지 돈이 따르지 않으면은 일사무성이다. 그러면은 계수와 정화의 관계는 지인 도식 관계로
진 7살 관계다 그래요. 그러면 7살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고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이 정화 편제 입장에서 이 계수를 매우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차라리 해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자수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계수가 투출이 되어서 이 정화 불을 끄자고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자, 또 이 계수 일간에서 이 정화가 정축으로 왔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축월이다. 그러면 정축월에 정축 백호가 되는데 이 축 중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 일간이 축 중에서 통근한 계수 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턴 좋던 이 정화와 계수는 이미 오랜 전생에서부터 인연관계로 맺어져서 만난 관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수는 이 정화가 아버지가 되고 이 축중 신금이 수출이 되면 축중 신금이 편인이지만 나의 친어머니가 된다 그래요. 이때는 이처럼 수많은 변화가 있고 따르고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또는 도식 관계 등등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아야만이 사주를 통변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간의 육친 간의 희기 육친 간의 희귀 관계, 좋고 나쁨의 관계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주상에서 일광과 유정한 관계의 편제가 있는가 하면은 무정한 관계의 편제가 있는데 계수가 만난 이 정화는 아주 무정한 관계의 진도식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즉 재물이 나를 따르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재물은 물상적으로 재물이 되지만은 이 재성이라는 성분, 이 부분은 일간 자신이 노력을 해서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양해야 하는 나의 직원이요, 나의 가족들이 되는데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나의 직원들 또는 내 가족들이 나를 거부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다만 이 여름의 개수가 온도 조절하는 작용으로 나타났다면 이때는 개수일간 자신이 희신이 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해무득하니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무정한 관계와 유정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가령 임수가 만나는 병화 편제는 유정한 관계로 수화 상조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과 같은 그러한 관계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계수가 만난 정화 편제는 아주 무정한 관계로 진도식 관계다. 그래서 신금은 정화와 진도식 관계요. 계수는 정화와 또한 진도식 관계다.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가 이 정화를 매우 싫어한다.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완전히 형질 변경이 되어서 깨어져 버리는 신금이 되고 이 계수와 정화 관계는 정화가 불이 꺼져 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서 사주를 통변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각기 일간마다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데 편제가 희신이라면 다행이지만 무정관계의 기신이라면 더 흉하여 재물이 나를 따르지 않으므로 노력을 많이 해도 얻는 소득이 작게 되는데 이 계수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흉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중에 또는 오중에 지지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요. 그래서 계수는 정화를 극하여 정화불을 끄는 북풍 환술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정화는 등촉화로 밤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데, 북풍한설 몰아치는 무인도의 등대불과 같은 그러한 물상이다. 또는 바다에 있는 섬 중에서 또는 무인도 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등대불, 이러한 같은 물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 섬에 있는 깜빡깜빡 빛나는 등대불이다 생각을 해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물상학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화가 외롭겠는가. 그 바다에서 파도와 해일과 태풍과 온갖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자기 주위의 환경이 바로 바다에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러한 물상으로 외롭다. 상당히 외로운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외롭다는 생각이 이미 들어가 버리면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또는 술잔을 기울이고 벌써 외롭다는 성분이 누군가와 굴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반기게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벌써 외로운 성분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 주체 정신이 없어서 타인의 말에 휘둘림 당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개수는 정화를 극하여 항상 이길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여름에 태어나고 열기작용을 하는 정화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개수가 된다. 정화는 공업용 화기가 되므로 개수는 증발되고, 또한 정화는 인수를 파악함으로 의지할 곳 없는 개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지지에서 투출되어야 할 천간과 투출되지 않아야 할 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출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투출이 되었다면 그 해당 육친의 덕이 없게 되고, 또는 투출되어야 할 그 천간이 투출이 되었다면 해당 육친의 덕이 상당히 좋아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할 글자와 없어야 할 글자, 이것을 갖다 보는 안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어쩔 수 없이 이 개수가 정화를 만났다면 이 부분을 화합시키는 성분이 또한 사주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가 연간에 있고 월간 간목 그리고 계수일간이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 정화와 계수는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월간 정화이라면 이때는 이것을 화합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무토가 있어서 무게합으로 해서 이 개수가 이 정화를 도식하는 이 작용을 막아주는 것도 좋겠다. 어찌 되었건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이 정화가 화기태왕이라면 공업용 화기가 되므로 개수는 증발되고, 또한 정화는 인수를 파극함으로 의지할 곳 없는 개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그러한 얘기를 드렸지만, 재성이 왕성해서 인수를 파극하는 작용이 된다면 어머니의 젖이 없어서 태어난 어린 아이 때부터 골골한 약한 체질이 돼버린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풍족한 젖을 못 먹고 어머니의 몸도 약하기 때문에, 약한 어머니의 유전인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와 둘 다 골골대면서 약하게 된다. 그러한 어머니를 놔두고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된다 그래요. 일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기가 왕성하고 수기가 쇠약하다면 재다 신약이 되는데, 수기 고갈은 신수 고갈과 같으므로 단명할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계수 일간이 겨울에 태어나고 수기 왕성하다면 정화불은
이것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객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정말 답답해지는 것이 뭐냐면, 정화가 왕성해도 문제고 또는 계수가 왕성해도 문제다. 이 정화를 상징하는 이 물상이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벌써 수기가 왕성해서 정화 불을 꺼버리면 이 정신이 허약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화의 정신이, 주체 정신이 약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정화는 내 사주의 나의 정신, 그러면 개수의 정신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버렸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육친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정화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육신이 허약할 것을 상징하고, 아버지가 또한 단명할 것을 상징하고, 또는 이 정화가 처라면 처하고 관계가 매우 너무나 안 좋아서 처가 나를 거역하고 이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재물이 모이지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성이 좋아야 무난하지만, 이처럼 지인도식에 해당이 되어서 관계성이 안 좋으면 개수 입장에서는 이 정화라는 이 처성 또는 정화라는 이 재물을 강제로 득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살살 달래서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분이 아닌 망치나 칼 하나 들고 너 때려 죽여버려, 너 찔러 죽여버려, 나를 안 따르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때만 되면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도망가 버릴 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재물이 되었던 이 정화에 해당되는 육친이 되었건 이 부분에 굉장히 안 좋은 관계로 개수만 나타나면 발발발 떨게 되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정유나 정축 백호가 월주가 되었다면 이 계수 일간에서 이 정화는 나의 아버지이고, 축중 신금이나 유중 신금은 나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만족하다. 이 정화는 신금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경금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이 신금 역시 병화 만나는 것을 차라리 좋아할지언정 신금은 도대체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화 역시 개수는 싫어한다. 개수 역시 정화를 싫어한다. 그러면 온 집안이 벌써 난장판, 정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사랑도 못 받고 정도 없고 이리저리 좋은 성분이 단 하나가 유정 성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금 역시 개수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너무 많다, 이게. 그래서 유정 무정을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 가지고 정화에 불을 끄는 계수가 되므로 서로에게 너무나 큰 피해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화가 열기작용을 하는지 빛으로 작용을 하는지, 서로 간에 역과 열기와 빛 작용 또는 계수가 북풍 한설 작용 등등등이 되어도 이 부분을 화합시키는 성분이 어떻게 작용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또한 찾아야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면 간목이나 무토가 있어서 정화를 생하거나, 무토로 제방제수하고 정화가 공업용 열기로 작용한다면 진토나 축토가 있어서 화설생금하여 금기를 생조하고 경금이나 신금의 접속생이 있어야만 한다. 이 같은 구조가 안 된다면 종일토록 일을 해도 헛수고만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그래요. 예로부터 재물이란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정도만 되면 더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내 자신이
먹고도 배를 두드려 가면서도 먹고, 그리고 나 죽을 때까지도 먹고, 내 2대 3대 후손들까지 먹을 재물을 벌어 놓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기 그릇에 넘치는 재물이 지나치면 재앙으로 변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명박 대통령 다시 구속이 되고 큰 문제가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못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덕을 쌓지 못했다 그래요, 그 양반이. 그 얼굴 관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아마 문제가 이렇게 해서 될 것인데, 그래서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덕을 쌓아 놓으려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덕을 쌓지를 못하고 재물을 쌓았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편법이나 불법을 써서 모은 돈이 빠져나갈 때는 단순한 손재는 물론 반드시 재물로 인한 재앙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심하다면 생명마저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명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같은 재성이라도 신앙화다면 재생관이 되어 명예나 관직에 도움이 되지만, 허약할 때는 재생살이 되어 나를 해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현실에 비유하여 예를 든다면, 정치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억 대의 뇌물도 떡값이나 활동 자금이 되어 별탈이 없거나 구속되더라도 대충 시간이 흐른다면, 풀려나는 데 비해서 평범한 서민이나 말단직에 있는 사람은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의 뇌물이나 부정한 재물을 취해도 그로 인해 일생을 망치는 경우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은 나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이요, 나를 길러주는 음식이며 내가 취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 재성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재성은 내가 부양해야 하는 나의 가족이며 또는 나의 직원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 사주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재성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일간이 다치기 때문에 이 재성을 감당하고 내가 재성을 부려먹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나의 재성이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말을 뭐 천리마라 또는 적토마다 해도 그 말을 다스리고 이겨서 그 말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어야만 그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이 나에게 순종하지를 않는다면, 내가 말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든지 나를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 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야만 이 직원들에 해당이 되는 재성에서 대모, 반란 이것을 부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의 사주, 이 대통령의 사주는, 이 대통령은 항상 얘기를 했죠. 봉사 성분이라고. 모든 공무원들은 봉사 성분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홍익 이념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성분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분에서 사주를 대입을 한다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재성을 봐라. 이 재성이 즉 국민이다 그래요. 일간이 부양해야 하는, 내가 거느려야 하는 나의 직원들이 재성이기 때문에 이 재성이 국민이다. 즉 이 국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데모가 일어나고 잘못되어 버린다. 그리고 또한 이 재성이 야당 성향, 그래서 야권 이 부분이
재성이다. 그래서 이 재성의 동태를 보면 이 야당과 여당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서 여야를 재성에서 갈러라. 그래서 보면은 국민의 성향 또는 여당, 야당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요. 재성을 딱 보면은 이 부분이. 반드시 이 재성에는 편재와 정제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장 간의 모든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재성이 과다해서 또 재성운을 만났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에서도 쫓겨나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재성은 나의 노력으로 벌어들이는 재물이요 나를 길러주는 음식이며 내가 취하는 재물로 내가 부양하는 나의 가정, 나의 직원들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재성을 양생이라 하며 생명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기나 물 등을 인성으로 본다면 밥이나 반찬 등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의 재성이 유력한 사람은 사교성이 좋아서 친구가 많고 언제나 가벼운 이야기 소재와 화제가 풍부하여 주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며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워서 남에게 친절을 잘 베푸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또한 정이 많다 보니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에도 인정에 얽매여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듣겠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짓불도 없으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이 많고 능력이나 분수에 넘치는 소비나 지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재성이 태가한 신양 명식의 사람은 항상 재물 집착이 강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전념하거나 무리한 재물을 탐해서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편재가 많은 경우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래요. 그러나 돈을 벌기는커녕 빈털터리가 되거나 도리어 화를 당해서 관제가 따르며 항상 노력은 많이 하지만 결실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자기의 능력이나 여건을 무시한 채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일을 저지르다 보니 잘 되기는커녕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하거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멀어지고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반항심이 생기거나 자포자기적인 생각에 주색에 빠지거나 엉뚱한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사주의 재성태과 기신이 되어 계획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인내심에 해당하는 인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개척하고 쟁취하여 획득한 소유물과 같은데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하고 욕구를 충족하여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려 하는 그것이 편재 성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의 진행 과정에서 다소의 강제성과 무리수까지 동원하는 결단성이 있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성과 독재 성향도 있으며 항상 자신이 있고 무섭게 집중하며 일을 결행할 때는 침착, 대담성이 돋보이는 것이 편재 성분이 되는데 이 개수가 만난 이 정화, 이 편재 성분은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성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서로가 싫고 좋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정화도 개수를 싫어하고 이 개수도 정화를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싫어하는 지인 도식 관계로 여기에서 욕심만 많을 뿐이지 이 개수 일간
특히 허무맹랑한 이 성격이 오히려 정화를 만나면 더 허무맹랑한 이상한 성격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제를 만난 이 개수는 고위험, 그래서 차라리 이 편제 성분이 이 개수한테는 정화가 추출을 하지 않고 오하나 미중 정화가 차라리 있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이 개수가 정화를 만난 이 편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 정신이 강하여 투기 사업을 좋아하고 쟁투, 군탈 등의 경쟁 관계를 대범하게 처리하여 이제 이러한 부부 언젠가 이렇게 해서 시내를 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그 건물에 끈 하나에 매달려서 유리를 닦는 사람의 그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매달려서 유리를 닦고 있더라고 그래요. 바로 이 편재 성분, 이 부분은 돈만 많이 준다면 내 생명불사 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야, 저 사람들이 진짜 편재 성분을 취하는 사람이다. 또 언젠간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요 신금이 물상이 철탑이라 그랬죠. 산과 요 산과 이 산에 하나씩 세워져 있어서 여기에 수많은 전기선, 엄청난 전기선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해서 때로는 보면 바람과 내지는 그거에서 흔들리고 또는 그래서 이것이 늘어지기도 하고 묘한 뭔가가 이렇게 해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선과 선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뭐 한 100m 이상, 몇백 메다가 될지 그것은 뭐 안 재봐서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산과 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하나의 점으로 보이더라 그래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몇 사람이 이 선에서 타고 다니면서 이게 전기 일을 하더라. 아마 이러한 사람들도 편재 성분에 엄청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그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편재, 이 부분의 성분은 그러니까 정제, 이 개수가 병화를 만난 이 부분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고 이 편재 이 성분은 안정성이 아닌 고위험, 고수익을 올리는 이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편재 이 성분이 사주가 좀 잘 짜여져 있으면 상당한 큰 재물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고위험을 추구하다가 자기 자신은 떨어져서 죽고 자기 자신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는 그 돈은 그 처가 다 차지할 것이다. 그 편제처가. 그러면 편제처는 남편 죽고 그 돈으로 호강하는 아주 행복하게 여유롭게 사는 그러한 여자들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한 노래가 있었죠. 뭐 남편이여 그대 월남이 나가서 빈총 맞고 뻗어라. 월급일랑 꼭꼭 보내주고 사망보험금은 틀림없이 나에게 보내라. 뭐 그러한 노래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이 그 편재 성분은 자기 계획대로 된다면 이 세상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사주가 좋고 간목생 정화로 편재가 신이면 대부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그래요. 또는 간목생 정화이거나 을목생 정화여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정화 옆에 무토가 근접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나복로하고 이 정화의 재물을 키워준다면 이 대부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또는 무토가 있어서 편재생 정관이 된다면 귀를 누리는 명이 될 수 있으나 만약 불미한 사주라면 힘들게 노력만 할 뿐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고로 무공으로 인임폐사하게 된다. 계수는 정화를 극하는 입장으로 쉽게 득할 수 있는 재물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으로 큰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남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전부 다 빚을 내서 그 돈으로 몽창 투자하고 벌 때는 왕창 벌 수도 있지만 나갈 때는 단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것이 편재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편재 이성분은 사람을 유혹하는 성분에 해당이 되어서 정신을 심란스럽게 만드는데, 특히 이 개수가 정화를 만난 이성분이 편재 성분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화가 정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신, 착란, 잘못된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개수가 만난 정화 또는 정화가 만난 신금, 이 부분이 가장 십천간에 위험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차의 성능과 적재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하지 않고 과대망상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붕어 낚시로 고래를 잡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고래를 잡지를 못하고 고래가 이 사람을 끌어당겨서 오히려 물속에 빠뜨려서 고래밥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찌 보면 편재 성분은 마약과 같아서 욕심을 유발시켜 멸망하고 폐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정제가 왕성한 제다신약과 편재가 왕성한 제다신약은 차원이 다르다. 정제가 왕성한 제다신약은 그래도 남한테 손벌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편재가 왕성한 제다신약은 자칫 범죄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범죄인이 되어서 구속 수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제가 왕성한 제다신약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정제는 뒷일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성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이리저리 재다가 다가온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정제 성분의 단점이다 그래요. 그러나 편재는 겁없이 달려들고 본다. 이것이 잘 되면 큰 부를 이룰 수도 있지만 편재가 귀신이면 기회가 아닌 함정일 뿐이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잘랐더니 발로 하더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한번 편재 성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게 하는 것이 편재 성분이다. 그래서 정제는 확실한 것에 승부하는 반면 편재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승부를 걸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큰 돈이 되겠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특히 개수일간은 쓸데없는 상상력이 풍부하여 공상을 많이 하는데, 십천간 중에서 자기 주제 파악을 제일 못하는 일간으로 황당무계한 짓을 많이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나 형이상의 생각 속에 몰두하기도 하는데, 특히 개수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 하여 높은 이상과 꿈을 간직하고 허무맹랑한 꿈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많아서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꼴값 드는 인간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편제라도 누차 얘기하지만 개수와 정화, 신금과 정화, 이 부분은 매우 안 좋은 편재 성분, 그 유혹, 마약, 이 부분 성분으로 정신을 완전히 혼미하게 만드는 이성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을목과 기토의 편재 성분 또는 기토와 개수의 편재 성분과는 완연하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편재니까 이럴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다. 어찌되었건 개수가 만난 정화 편재는 실패수가 상당히 강하다. 특히 증권이나 도박 등 중독 성향에 빠지게 되면 구제할 자가 없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편재가 제극인을 한다면 인수를 파극하는 것이므로 개수 일간의 의식주 성분이 파괴되어 일생 내집이 없기 쉽고, 또한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고 계획성 인내성이 없어서 무모하게 달려들고 보는
불나방 인생이 되기 쉽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계수일간으로 태어나면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음간 계수일간에서 사주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와 신금이 투출을 이렇게 했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만 봐줘라. 이 계수일간으로 태어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참 그래 이것을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각기 구조 배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금이 이렇게 되었어도 어디에 있냐, 정화가 월간이냐 연간이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단정 내릴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의 관계, 그러니까 정화와 신금의 관계, 계수와 정화의 관계, 이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극하는 미워하는 상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수일간의 성격 형성이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요. 세상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요. 이미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정화 자체가 나의 어머니의 신금을 파극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파극당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계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유금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젖가슴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젖가슴에 해당이 되고 전유다, 술주다 요렇게만 생각을 해라. 술과 젖가슴이다. 유흥, 활락, 밝은 그 성분이 있다. 그리고 이 유금이 신금과 같다. 그래서 이 신금한테 이 성분이, 유금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미 답이 다 여기에서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과 계수, 정화, 이처럼 사주에서 세 글자 천간이 구성이 되면 깨어진 신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그 젖을 못 먹어서 몸도 허약하고, 계수가 정화에 이 그 마약과 같은 편제 성분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정신이 잘못되어 버린다 이 사람이.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